안녕하세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오늘은 부스 한자 7급에서 필요한 필수 부스 세 번째 마지막 수업입니다.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는 부스가 꼭 필요한데요. 부스가 너무 많고 어려워서 꼭 필요한 중요 부스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7급에서 꼭 알아두면 좋을 부스를 20개 뽑았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부스는 보일시 부스인데요. 1, 2, 3, 4, 5 이렇게 쓰고 이름은 보일시입니다. 그런데 보다라는 뜻보다 훨씬 많은 뜻이 제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사라든가 제단이라든가 또 내지는 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이 모양 자체가 이 보일시 모양 자체가 제단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양 그대로를 써서 제사상이나 제단의 모양을 뜻해서 제사의 뜻을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글자 안에서 한번 볼까요? 보일 시자가 오고 옆에 흑토자가 와서 땅에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 할 때 모일 사자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왼쪽에 보일시 부스가 오고 오른쪽에 가득할 복자가 와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제사를 지내서 복을 받는다 할 때 복복자가 왔고요. 그리고 보일시 부스가 오고 오른편에 풍성할 풍자가 와서 제사를 지낼 때는 음식이나 이런 것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다 해서 예도 레자가 왔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신의 뜻으로 쓰였죠. 왼쪽에 보일시 부스가 오고 오른쪽에 납신자가 와서 귀신 신입니다. 이거 말고도 정확하게 제사상 모양으로 오는 걸 보자면 여기 이렇게 제사 제자 밑에 정확하게 제사상 모양으로 왔죠. 이 글자를 제라고 하고요. 풀린 밑에 보일시가 오는 것도 이것도 제사를 뜻합니다. 제사 지내니까 웃고 떠들고 하는 행위를 금한다 할 때 금할 금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일시 부스를 배울 때 정말 꼭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보일시 부스는 글자 안에서 글자체에 따라서 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이 복복자 연하장이나 이런 데나 또 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써진 모양도 있지만 이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써진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어렵지만 꼭 알아둬야 돼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네, 이거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 하나 또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은 오드위 부스의 변형 부스입니다. 이거랑은 같지 않아요. 어렵죠? 잘 못 외운다면 그냥 보일시 부스는 제사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양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것까지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7급에서 꼭 알아두면 좋을 부스 두 번째, 이 부스는 구멍혈 부스인데요. 이렇게 동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 안에서 보면 동굴이 텅 비어서 청 비었다. 공간할 때 빌공이고요. 동굴 안에서 연구를 한다. 연구할 구자고요. 동굴 안에 아니 들여다 보이는 곳, 창할 때 창이고요. 또 동굴 안에서 여기 밑에가 개견이니까 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할 때 갑자기 돌입니다. 이 글자를 동굴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 진면 부수를 알기 때문에 얘를 진면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진면 밑에 이걸 밑에 걸로 연결시켜서 보는 거죠. 이렇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거.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쉽게 설명하냐 하면요. 이렇게 리을이라는 글자를 썼을 때 여기 기억이 있으니까 기억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와 똑같다. 진면과 구멍혈은 다른 부수다. 구멍혈은 따로 진면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밑에가 생겨서 구멍 내지는 동굴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부수는 도끼근이라는 부수인데요. 이 도끼근, 부수에는 무기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쓰는 방법은 이쪽으로 1, 방향 맞춰야죠. 그 다음 2, 3, 4입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방향 이쪽입니다. 1, 2, 3, 4. 도끼, 자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글자 안에서 한번 보면 이 왼쪽은 지포, 그러니까 작은 집이고요. 오른쪽은 도끼죠. 그럼 집하고 도끼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집에 이렇게 도끼로 콕 표시한 요 자리라는 뜻이 바소입니다. 바라는 거는 뭐뭐 하는 바, 플레이스, 장소를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신을 설명해 보면 구성 요소가 3개인데 설립, 나무목, 도끼죠.
그래서 서 있는 나무, 즉 살아있는 나무를 도끼로 자르면 그 자리에서 새싹이 난다 할 때 새 신자고요. 도끼로 어떤 물레 같은 어떤 기구를 어떤 것을 끊었다. 또 도끼로 나무를 쪼갰다. 쪼갤석. 이렇게 이 부수는 정확히 도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급에서 꼭 알아둬야 할 부수. 이번엔 수건건이라는 부수를 외워보도록 하겠는데요. 1, 2, 3 이렇게 쓰죠. 수건, 옷감, 이름은 수건건이지만 뭐 우리가 세수하는 수건이 아니고 옷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감의 뜻은 또 어떤 속뜻이 숨어 있느냐면 예전에 화폐가 귀하던 시절에 옷감으로 시장에 나가서 물물 교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옷감을 내고 고기로 바꾼다든가 책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돈처럼 쓰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건, 건자는 옷감의 뜻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별해보면 여기 돼지의 머리 밑에 수건건이 와서 수건으로 저자시가 됐는데 그 옷감으로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물물 교환했던 곳이 시장이다 할 때 저자시자고요. 이 글자는 여기 수건건이 들어가서 배포인데요. 이 배라는 거는 3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새 이거 잘 모르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해요. 천연섬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포, 두 포 이렇게 세웠죠. 그 다음에 또 떳떳할 상자에도 옷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자리석, 여기도 옷감이 들어가죠. 수건건 자주 나오고 뜻을 알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수는 실사 부수인데요. 이거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2, 3, 4, 5, 6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1, 2, 3, 4, 5, 6 선생님이 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이유는 컴퓨터로 배운 애들이 이 글씨를 못 쓰거든요. 이거를 한번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즉 여기 한 획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쓰면 6획이 아니라 7획이 되고 전자사전으로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쓸 때 정확하게 1, 2, 3, 4, 5, 6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글자 안에서 보면 흰색 물, 여긴 샘천인데 샘이 퐁퐁퐁 솟아나와 실처럼 이렇게 그어지는 게 줄선, 선분할 때 줄선, 실로 매듭을 짓는다 할 때 매질결, 또 실이 가늘다 할 때 가늘 세자거든요. 그래서 이 실사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수입니다. 7급에 필요한 부수 20개를 오늘로 마쳤는데요. 부수를 알게 되면 글자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또 연상이 돼서 쓰기도 아주 편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